이년아! 백도 없는 게 나대지 마! 차가운 철창 안 저는 계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궁견 2마리가 철창을 핥히며 으르렁거렸고 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죠. 제 옆구리는 군화의 걷어찬 충격으로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군인이 개 취급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아니, 개보다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이 애비가 누군지 알아? 20년 전 우리 아버지 인생 망친 그 인간 말이야! 대령의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20년 전부터 시작된 복수국의 희생양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공포 때문이었죠.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탄조끼 속에서 작은 버튼식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연락 안 될 때만 쓰라고 주신 그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음성이었어요. 수진아,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 아빠가 간다! 그리고 5분 후 부대 상공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블랙호크 헬기 세대가 편대를 이루며 하강하고 있었어요.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야? 니네 아버지 아직 살아있었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헬기에서 내린 한 남자가 대신했습니다. 흙 묻은 군복을 입은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그 평범한 공무원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의 전투조종사 국방부 작전본부장이 돌아온 얼굴이었죠. 내 딸에게 손댄 놈이 너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버지의 삶은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폭발하는 날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왜 대령은 저를 그토록 증오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행운이 쏟아질 거예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던 그 새벽부터요. 새벽 5시 춘천 야전부대의 겨울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27세 여군 중사 강수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평범한 군인이었어요. 생활관 구석에 놓인 구식 라디오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7080 시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수 이문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져나갈 때 저는 작은 위로를 느꼈죠. 요즘 애들은 이런 노래 모르지. 동료들은 종종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20대 후반인 제가 50대 어르신들이 좋아할 법한 음악을 듣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래된 노래에는 새 노래에는 없는 깊이가 있었으니까요. 멜로디 하나하나에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가사 한 줄 한 줄이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운동장을 뛰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요. 부대 생활은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늘 긴장이 숨어 있었죠. 저는 부대에서 조용히 유명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불편한 의미에서요.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대령이 찍은 중사.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이유 없는 지적, 이유 없는 근무 교대 취소, 이유 없는 야단. 대령의 말 한마디면 제 일과표가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더 일찍 출근하고 더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더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생활관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옆 침대에 김하나 병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하나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부대 생활은 저보다 오래 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중사님, 어제 또 대령이 중사님한테 시비 걸었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하지만 김하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중사님, 이상해요. 대령이 왜 저렇게 중사님한테만 집착하는지 다른 간부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대령의 시선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증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수심?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생활관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에는 가수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이었죠. 구슬픈 멜로디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흘렀고 저는 문득 집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조용하고 말수 적은 분이셨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군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응원해 주셨죠. 수진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후회하고 있었어요. 아침 조회가 시작됐습니다. 중대원들이 줄을 맞춰 섰고 중대장이 훈시를 시작했죠. 저는 뒷줄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령이 조회장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대령에게 쏠렸습니다. 대령은 천천히 대호를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멈췄죠. 강수진 중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대령님. 대령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 그냥 공무원이신데요. 대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공무원? 하하, 정말 모르는구나.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을요. 조회가 끝나고 저는 경계 근무를 서러 갔습니다. 부대 외곽 군견훈련장 근처였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총을 메고 초소에 섰죠.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령이었습니다. 대령은 혼자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순찰도 아니고 동행자도 없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대령은 제 앞에 섰습니다. 거리는 불과 1미터. 저는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대령의 눈빛에는 오늘따라 유독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증오? 아니면 광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죠. 강수진 중사, 너는 왜 존재 자체가 눈에 거슬리냐? 대령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향한 저주였죠. 대령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계 근무 중 이상무. 닥쳐. 대령의 고함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대령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뒤에는 철조망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너 같은 년이 감히 이 부대에서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게 웃기지 않냐? 대령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경험상 대령이 이런 상태일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상황만 악화됐으니까요. 대령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대령의 군화가 제 옆구리를 강타했어요. 엄청난 충격에 저는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무릎이 자갈밭에 긁혔고 손바닥도 까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옆구리의 통증이 훨씬 심했습니다. 마치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죠.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옆구리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울면 지는 거였으니까요. 대령은 제 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었죠. 이 XXG 아버지 믿고 까불지 마라. 대령의 입에서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 아니, 그것보다 더한 감정이었어요. 복수심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가 왜? 닥치라고 했지. 대령이 다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령은 제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죠. 일어나. 지금 당장.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대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령은 제 팔을 거칠게 붙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대령님, 어디로? 시끄러워. 내가 어디 가는지 곧 알게 될 거야. 대령은 저를 군견훈련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 발이 땅에 질질 끌렸어요.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령의 힘이 훨씬 셌으니까요. 아니, 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군인이었고 대령은 상관이었습니다. 저항 자체가 불가능했죠. 훈련장을 지나 뒤편으로 가자 낡은 철창들이 보였습니다. 군견들을 임시로 보관하는 우리였어요. 아니, 사실상 계집이었죠. 녹슨 철창, 더러운 바닥, 악취.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설마가 아니야. 들어가. 대령이 철창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철창 안으로 넘어졌어요.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깨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찔렀죠. 대령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령은 비웃기만 했어요. 군인? 너 같은 게 군인이야? 웃기지 마. 너는 그냥 내 아버지 죗값을 치르는 불쌍한 년일 뿐이야.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철창 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제 운명도 잠겼죠. 반성할 때까지 여기 있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때까지 말이야. 대령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령은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저는 철창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저를 당장 내보내 주십시오. 하지만 대령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대령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저는 철창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구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무릎과 손바닥의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철창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닥에는 더러운 짚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물그릇과 사료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개들이 쓰던 것들이었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21세기에 군인이 계집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코를 찌르는 악취와 차가운 철창, 그리고 욱신거리는 옆구리의 통증이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군견들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냄새를 맡았는지 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대령이 개들을 풀어놓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지는 법이에요. 곧 어둠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군복만으로는 이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죠. 대령일까요? 아니면 다른 간부? 아니면 혹시...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철창을 붙잡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잘린 것도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령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령의 목소리는 철창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대령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그년, 응, 맞아. 그 아버지 맞다고. 대령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철창 구석으로 몸을 숨기며 계속 들었어요.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잘린 것도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비리, 개소리. 우리 아버지는 그냥 시스템을 따랐을 뿐이라고. 근데 그 XX가 나타나서 다 엎어버렸잖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 20년 전 대령의 아버지를 잘랐다고? 무슨 소리죠?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요. 대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잖아. 아버지는 명예실추로 옷 벗었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어. 다 누구 때문이야? 강 그 XX 때문이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 우리 성이었어요. 대령이 말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란 말인가요? 이제 기회가 왔어. 그 XX 딸이 내 부대로 왔다고. 하,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 20년을 기다렸어. 복수할 기회를 말이야. 복수?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를 향한 모든 악의, 모든 괴롭힘이 복수였다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걱정 마. 증거 안 남겨. 군견훈련장 뒤편이라 아무도 안 와. CCTV도 없고 여기서 며칠 굶기고 얼리면 알아서 무릎 꿇을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을 그 XX한테 보여줄 거야. 내 딸이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 꼴을 보여주는 거지.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대령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아니지, 그것만으론 부족해. 이번엔 내가 그 집안을 완전히 무릎 꿇릴 거야. 20년 전 우리가 당한 치욕을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대령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죠.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대령이 저를 괴롭힌 이유, 저를 증오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한 이유. 전부 20년 전 아버지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뭘 했다는 걸까요? 대령이 아버지를 잘랐다고? 비리를 적발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정의로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훈련장 주변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어요. 철창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군복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철창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개였어요. 궁견 두세 마리가 철창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은 제 냄새를 맡았는지 철창 가까이 다가왔어요. 으르르. 한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철창 안은 좁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개들은 철창을 핥히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철창을 긁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쉿! 저리 가! 저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한 것 같았죠. 한 마리는 철창에 앞발을 걸치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귀청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개들의 짖음은 계속됐고 저는 공포에 떨었죠. 만약 철창이 열린다면? 만약 개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알 수 없었어요. 추위와 공포로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개들은 이따금 돌아와서 철창을 핥히고 짖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방탄조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나마 이것이 조금이라도 체온을 지켜줬어요.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도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방탄조끼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넣어봤어요. 작은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휴대전화였어요. 아버지가 주신 옛날 휴대폰이었습니다. 작은 버튼식 휴대폰. 연락 안 될 때만 쓰라고 하시며 방탄조끼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요즘 누가 이런 옛날 휴대폰을 쓰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사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부대에서 보관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휴대폰은 검사에 걸리지 않았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배터리는 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빠, 나 수진이야. 수진아? 이 번호로 전화하다니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순간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아빠, 나 지금 부대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제대로 말해야 했으니까요. 수진아,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지금 어디 있어? 군견훈련장 뒤편 철창 안에 대령이 나를. 뭐?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정확한 위치 말해봐. 지금 당장. 저는 부대 이름과 정확한 위치를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걸요. 수진아, 잘 들어.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 아빠가 간다.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반드시 너를 꺼내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5분 후 하늘에서 낮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굉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내 하늘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소음으로 변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분명했어요. 헬기였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헬기가 이 부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오시는 걸까요? 하지만 어떻게요? 평범한 공무원인 아버지가 어떻게 헬기를 동원할 수 있죠? 의문은 곧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누군가 저를 구하러 온다는 것, 그것뿐이었죠. 제발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철창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헬기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가까워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 소리에 흔들리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대령이 다시 돌아온 거죠. 발소리가 급하게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철창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대령이 철창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너 뭐했어? 대령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령은 철창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휴대폰을 발견했죠. 그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방탄조끼 안으로 숨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령은 다 봤어요. 감히 전화를 했어?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광기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대령은 철창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쾅, 쾅. 엄청난 소음이 울렸어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말해. 당장. 대령의 고함에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대령은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철창 문이 열렸어요. 대령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서 대령의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었죠. 내 아버지한테 전화했지? 그렇지? 대령이 제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대령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대답 안 해? 좋아. 안 해도 알아. 저 헬기 소리 때문이지? 내 아버지가 오는 거야? 대령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보였어요. 대령도 알고 있었던 거죠. 20년 전 자기 아버지를 잘랐던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요. 하하하. 좋아. 아주 좋아. 그럼 내 아버지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끝장을 내주지. 대령이 저를 철창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차가운 땅바닥에 온몸이 부딪혔습니다. 옆구리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죠. 일어나. 이 XX야. 대령이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대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저를 끌고 어딘가로 갔죠. 물탱크였습니다. 군견들이 마시는 물을 보관하는 큰 탱크. 대령은 호스를 집어들고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추워. 더 추워질 거야.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대령이 호스를 제게 겨눴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컵? 저는 기침을 했습니다. 물을 토해냈어요. 하지만 대령은 계속 물을 뿌렸습니다. 제 온몸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어요.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젖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대령이 호스를 내려놓고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와 공포로 정신이 몽롱해졌죠. 대령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을 들고 있었어요. 궁견을 묶어두는 사슬이었습니다. 대령은 제 손목에 사슬을 감았어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더 아플 거야. 대령이 사슬을 철봉에 묶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갇힌 거였어요.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헬기 소리는 이제 귀청을 찢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부대 상공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로터 블레이드가 만드는 강풍이었죠. 대령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와라. 내 아버지든 누구든 와봐. 이미 내 딸은 내 손에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대령이 궁견 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궁견 2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대령은 개들을 제 쪽으로 몰았죠. 가라. 전현한테 가. 궁견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슬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점점 가까워졌죠. 으르르. 한 마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침을 뚝뚝 흘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부대 외곽,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헬기 소리만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대령이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오고 있어? 좋아. 오면 뭐하게? 이미 늦었어. 내가 걔한테 물어뜯기는 꼴을 보게 될 거야. 그게 20년 전 복수야. 개 한 마리가 제 다리에 코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발로 밀어냈어요. 하지만 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한 것 같았죠. 하늘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였어요. 환한 빛이 훈련장 전체를 비췄습니다. 대령이 눈을 가렸죠. XX 벌써 왔어? 그 순간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상의 인원은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반복한다.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대령은 확성기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도 끝장이야. 대령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목이 조여왔습니다. 대령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어요. 저는 손으로 대령의 팔을 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힘이 빠져나갔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도 평생 고통받을 거야.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죽는 걸까요? 27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쾅!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헬기가 바로 위에서 하강하고 있었어요. 로터 블레이드가 만드는 강풍에 주변의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집더미, 먼지, 낙엽.
대령의 모자도 날아가 버렸죠. 대령이 순간적으로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지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순간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컥컥?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아직 살아있었죠. 대령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 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훈련장 상공에서 편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치라이트가 대령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범죄자처럼요. XX들이 감히 여기까지.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없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헬기 한 대가 천천히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기도 전에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진 중사 구조 작전 개시. 해당 지역 인원은 즉시 비켜라. 확성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특수부대였어요. 국군 특수전 사령부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특수부대가 저를 구하러 온 거죠?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미쳐버린 것 같았죠. 안 돼,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대령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다시 제 목을 움켜쥐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특수부대원 한 명이 대령을 제압했죠. 순식간이었어요. 대령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으악! 대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수부대원이 대령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어요. 다른 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괜찮으십니까? 대원이 제 손목의 사슬을 풀어줬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사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괜찮아요, 살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대령이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라고. 너희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 나는 대령이야. 대령이라고. 하지만 특수부대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제압했죠. 대령의 얼굴이 땅바닥에 눌렸어요. 닥치십시오. 당신은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겁니다. 특수부대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대령이 발악했어요. 현행범? 무슨 개소리야. 나는 내 부하를 훈육한 것뿐이야. 이게 무슨 범죄야. 폭행, 감금, 살인, 미수. 충분한 범죄입니다. 특수부대원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대령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대령은 계속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헬기도 착륙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내렸어요. 헌병대, 군의관, 그리고 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걸음걸이, 체격, 분위기. 모두 낯익었죠.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흙 묻은 낡은 군복을 입은 그 시골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정갈한 전투복,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 어깨에 별. 장성이었어요. 아버지는 장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칼바람 같은 눈빛으로 주변을 훑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슬픔이 다시 분노로 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게 다가왔죠.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공포, 고통, 절망,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그 말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어요. 안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곧 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바닥에 제 앞당에 있는 대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무표정 뒤에 얼마나 큰 분노가 끓고 있는지요. 아버지가 대령 앞에 섰습니다. 대령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내가 강철수다.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손댄 놈이 너냐? 대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대령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 아버지가 저지른 비리를 기억하느냐? 대령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군납 비리로 수천억을 빼돌렸어.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굶주렸는지 아느냐? 얼마나 많은 가족이 고통받았는지 아느냐? 그건 나는 그걸 막았을 뿐이야.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지. 근데 너는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너는 그 복수를 무고한 내 딸에게 했어. 죄 없는 27살 여군에게 말이야.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느새 부대장, 연대장, 헌병대장이 모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 전체를 특별 감찰한다. 20년 전 비리 조직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대령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은 오늘로 끝이다.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떡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20년을 기다린 복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에 모인 간부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부대장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연대장은 땀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국방부 작전본부장 강철수 중장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장, 삼성 장군. 저는 그제야 아버지 어깨의 별을 제대로 봤어요. 세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부대장이 급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일제히 경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죠. 경례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조사 대상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 대상? 무슨 말이죠?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 부대를 포함한 여러 부대에서 대규모 군납 비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감찰관이었던 저는 그 비리를 적발했고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했죠. 대령이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그중 주모자가 바로 박상철 대령이었습니다. 이자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바닥에 대령을 내려다봤어요. 대령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군납업체와 결탁해 수천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장병들이 먹을 식량을 줄였고 훈련 장비를 부실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장병이 굶주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저는 그걸 막았을 뿐입니다.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에요. 박상철은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게 죗값이었죠. 대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억울했어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다들 한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고함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령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망했어요. 집도 잃고 친척들도 다 등 돌렸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그건 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의 결과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뭐냐? 너는 무고한 내 딸에게 복수했어. 아무 죄도 없는 27살 여군에게 말이야. 폭행하고 계집애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지. 이게 정당한 복수냐?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어뜨렸죠. 아버지는 헌병대장을 불렀습니다. 헌병대장, 이자를 즉시 연행하십시오. 폭행, 감금, 살인 미수, 직권남용, 군기문란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대령을 끌어일으켰습니다. 대령은 비틀거렸어요. 헌병들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아니, 부축이 아니라 강제로 끌고 간 거죠. 대령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중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수없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매번 그 기회를 짓밟았어요. 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대령을 더 이상 보지 않았죠. 대령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피해자예요. 중장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령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이내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제 눈높이에 맞춰 앉았죠.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20년 전 그 일을 처리할 때 더 철저했어야 했어. 비리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 후유증이 너한테 간 거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정의로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고.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요. 아빠, 수진아,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했어. 공무원이라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나는 군인이었어. 전투조종사였고 지금은 국방부 작전본부장이야.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0년 전 군납 비리를 적발한 후 나는 많은 위협을 받았어. 우리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도 있었지.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신분을 숨기고 살기로. 너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조용히 사신 거예요? 그래.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고통받지 않길 바랐지. 하지만 결국 실패했구나.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니에요, 아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빠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오늘도, 그리고 평생 동안.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군의관이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놓았어요. 그리고 군의관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 제 딸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군의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구급차로 가는 길에 저는 뒤돌아봤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의 헬기들을 배경으로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처럼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요. 20년 동안 숨겨온 전사의 얼굴을요. 그리고 오늘 밤 이 부대에서 시작된 일이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밖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린 거죠. 모든 간부가 훈련장으로 소집됐어요. 중대장부터 대대장, 연대장까지, 심지어 멀리 떨어진 사단 참모들까지 헬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군의관이 제 옆구리를 치료하며 말했어요. 다행히 갈비뼈는 안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심한 타박상이에요. 며칠은 쉬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밖에 있었어요. 구급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 그곳에 수십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아버지가 서 있었죠. 중사님, 나가보고 싶으신가요? 군의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당한 일인데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군의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리죠.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군의관이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훈련장으로 걸어갔죠. 가까이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간부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사단을 포함한 여러 부대에서 대규모 군납 비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국방부 감찰관으로서 그 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주모자들을 모두 처벌했습니다. 부대장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했어요. 그 잔재들이 아직도 이 조직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간부들 중 몇몇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잔재 중 하나가 제 딸을 공격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복수였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민수 대령, 당신 아버지 박상철은 군납 비리로 수천억을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장병들이 먹을 식량을 줄였고 훈련 중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어요. 그게 범죄가 아니고 뭡니까? 헌병들에게 붙잡힌 대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반항하는 눈빛이었어요. 중장님은 영웅이 되셨겠죠. 비리를 적발해서. 하지만 우리 가족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범죄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너는 무고한 여군을 폭행하고 감금했어. 죽이려고까지 했지. 그게 정의냐? 그게 복수냐?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아버지는 천천히 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대장,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중장님. 거짓말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김하나 병장이었어요.
김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대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대령이 강수진 중사님을 괴롭히는 걸 다들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부대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지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지위 문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군인을 계집에 가두는 게 단순한 지위 문제입니까? 폭행하고 죽이려는 게 지위입니까? 부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연대장도 바라봤어요. 연대장,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가 이렇게 당하는데 왜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연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대령의 뒷배가 워낙 강해서. 뒷배? 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20년 전 비리 조직의 잔재가 아직도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헌병대장을 불렀습니다. 헌병대장, 지금부터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합니다.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이 끝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격려하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대 정문이 폐쇄됐고 모든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이거 큰일 났는데 우리도 조사받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 술렁거림을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국방부 작전본부장이자 20년 전 이 부대를 재건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때 나는 비리로 썩은 조직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실수를 바로잡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어요. 제게 오라는 신호였죠. 저는 군의관의 부축을 받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자 용기가 났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직접 말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수진 중사입니다. 저는 이 부대에 배치된 후 박민수 대령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이유 없는 지적, 근무 교대 취소, 야단.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대령은 단지 제 아버지 때문에 저를 미워했던 겁니다. 대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대령은 저를 폭행했습니다. 군화로 제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그리고 군견훈련장 뒤편의 철창, 계집에 저를 가뒀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철창 안에서 저는 들었어요. 대령이 전화 통화하는 걸요. 20년 전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고. 저를 죽여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들겠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령은 제 목을 조르려 했어요. 군견들을 풀어 저를 공격하게 하려 했고요. 만약 아버지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죽었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끔찍한 침묵. 아버지가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나? 대령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모든 간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겁니다. 이 부대는, 그리고 정군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민수 대령은 군검찰에 송치됐고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폭행, 감금, 살인 미수, 직권남용.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항소도 기각됐죠. 20년 전 아버지처럼 대령의 아버지도
똑같은 대가를 치른 겁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지휘한 특별감찰은 정군으로 확대됐습니다. 20년 전 비리 조직의 잔재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고위 장성 3명, 영관급 장교 10여 명, 그리고 수십 명의 민간업체 관계자들, 모두가 여전히 비리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신문과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20년 만에 적폐청산 비리 조직 완전 해체 강철수 중장, 군의 영웅으로 떠올라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전 퇴원했습니다. 옆구리 타박상은 거의 나았고 손목의 사슬 자국도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자 동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아니면 중사님, 김하나 병장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중대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많은 군인들이 저를 보며 격려했습니다. 계급과 상관없이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저한테 격려를 하는 걸까요? 한 병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사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중사님 덕분에 부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요. 중사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김하나가 옆에서 말했어요. 중사님은 용감했어요. 견뎠고 싸웠고 이겨냈어요. 그게 영웅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웅이라니. 저는 그저 무서웠고 고통스러웠고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봐준다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새로운 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전 부대장은 직위 해제됐고 새로운 분이 부임했어요. 강수진 중사,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는 긴장하며 부대장 앞에 섰습니다. 부대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중사. 당신의 용기 덕분에 이 부대가 변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부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서 이 부대가 자랑스럽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수진아, 나야. 네, 아빠. 오늘 복귀했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다들 잘 대해줘요.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있어요. 부대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아빠가 데리러 갈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알겠어요, 아빠. 6시에 나갈게요. 저녁 6시, 저는 부대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그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이었죠. 아빠, 수진아.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무서웠어요. 알아, 수진아. 아빠도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진실을 숨기고 살았던 것.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너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지 못했어. 갑자기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아버지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지.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너야말로 아빠 자랑이야.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살아남았고, 증언했고, 결국 이겼어.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강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요. 아버지의 군 생활, 비리 적발 과정,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의를 실현하는 걸 지지했대요. 위험을 알면서도요. 내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어. 너도 똑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닮아서 다행이에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우리 사이를 채우는 이야기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운동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7080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가수 나훈아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김하나가 옆에서 같이 뛰고 있었어요. 중사님, 요즘 분위기 느껴지세요? 응.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들 웃고 서로 존중하고. 이게 다 중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햇빛이 따뜻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부대 상공으로 헬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마치 저에게 격려하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킬 용기가 됐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들 곁에 서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강수진, 대한민국 육군 중사, 그리고 생존자이자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20년 전 한 사람의 정의로운 결정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비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보셨습니다. 복수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무고한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말이죠. 진짜 용기는 권력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